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Y타임스 정세 분석의 주부길입니다. 침공당한 지 200일째를 맞이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가 6개월 동안 점령하던 이 우크라이나 북동부의 하르키우 지역에서 사실상 철수한 가운데 이 러시아군을 향해 거침없이 반격의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영국의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2일 우크라이나군이 헤르손을 수복하겠다고 공언하면서 러시아군의 전력을 분산시킨 다음에 하르키우를 공격하는 성동격서식의 기만 전략을 썼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군이 이 탱크와 무기들을 그대로 내버려두고 도망가기에 바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실제로 SNS에서는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 러시아군이 무더기로 남겨둔 탱크와 무기 그리고 러시아의 점령에서 벗어나서 이 우크라이나군을 환영하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의 모습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영국 왕립연구소의 잭 와트링 선임 연구원은 러시아군의 사기가 매우 저하된 상황에서 받는 충격은 붕괴를 부를 수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도 러시아군이 이렇게 빠르게 무너지고 철수하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우크라이나군에 의한 하르키우주 탈환에 대해서 3월 우크라이나군이 수도 키이우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낸 이후에 최대 성과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군은 중대 반격을 수행해서 전쟁 국면을 전환할 수 있다는 능력을 입증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러시아 육군 대변인 이고르 코나센코프도 이 러시아군이 돈바스 해방 작전의 추가 목표를 위해 철수하고 있다. 이런 굴욕적인 공개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더 타임스는 전했습니다. 그러나 더 타임스는 러시아군의 발표하고는 다르게 이 러시아군의 퇴각은 전혀 질서지도 않았고 그저 살기 위해 탈출했다고 보면 맞을 것이라 그러면서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세베로도네츠크를 점령하는 데는 101일이나 걸렸지만 정작 이곳에서 후퇴하는 데는 5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헤르손뿐만 아니라 멜리토폴과 마리오폴 등의 주요 도시를 수호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흑해연한 도시들을 통제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 하르키우의 패전으로 이젠 전쟁의 결과를 예측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발레리 잘루준이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은 이날 텔레그램 포스팅을 통해서 우리는 하르키우주 남쪽과 동쪽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도 진격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러시아 국경까지 50km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서 약 3,00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영토를 수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반격이 속도를 내면서 되찾는 영토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흥미로운 것은 이 푸틴 대통령이 이번 퇴각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10일 모스크바 공원에 새로 생긴 복싱장과 대형 관람차 개장 행사에 참석하는 등 예정된 일정을 수행했습니다. 11일에는 이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가 핵 사고를 우려해서 가동을 전면 중단한 자포리자 원전의 안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런 푸틴의 행동에 대해서 푸틴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이 우크라이나전의 겔라 부대를 파견한 람잔 카디로프 체첸 자치공화국 정부 수장이 우크라이나 동북부에서의 러시아군 퇴각을 비판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전쟁의 실상을 잘 모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이 카디로프의 발언이 이렇게 관심을 모은 것은 카디로프가 지난 15년간 체첸공화국 수장으로 재임을 해오면서 크렘린궁의 통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로 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11일 카디로프가 자신의 텔레그램에 올린 11분 분량의 음성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나는 러시아 국방부 측과 같은 전략가가 아니지만 그들이 실수했다는 건 분명하다 그렇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카디로프는 이어 오늘이나 내일 전략에 변화가 없다면 나는 러시아 국방부와 국가 지도부에게 현장 상황이 어떤지 설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하고 있는 1만 명 이상의 전사가 러시아군에 합류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번 이 우크라이나군의 진격은
러시아군에게 있어서는 충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디언은 12일 이 러시아군은 지금 사기가 극도로 떨어졌으며 심리 상태도 불안해서 전투 지역으로의 복귀를 극도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에 대해 영국 국방부는 이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우크라이나군의 승리는 이 러시아군의 전쟁 수행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주 전역에서 철수하라고 명령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서 러시아군의 군 수뇌부에 대한 신뢰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푸틴의 이런 패배가 러시아 내부에 미칠 영향입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시간으로 11일자에서 푸틴의 전 연설비서관으로 지금은 이스라엘에 거주하고 있는 아바스 갈라모프의 말을 빌어서 푸틴의 정치적 정당성은 힘에서 나오는데 이 푸틴이 우크라이나에게 패할 정도로 힘이 없다는 것이 사실로 알려지면 그의 정치적 정당성도 무너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국영TV에 자주 출연하는 친크레민 정보 분석가인 세르게이 마들코프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가지 실수로 인해서 정치적 절차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 혼란이 오래 가지 않을 것임을 장담하지만 지금은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면서 이 푸틴은 지금 러시아인들을 오도하고 있다 그러면서 푸틴은 러시아군이 무적이고 우크라이나는 부패와 비겁으로 가득 차 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고의 전략가라는 푸틴의 명성에 구멍이 생기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7일에도 푸틴은 러시아가 전쟁의 결과로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현실은 벌써 수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정도로 전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이 푸틴의 지도력에 대한 신뢰의 붕괴 조짐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전쟁 지지자들조차도 크렘린궁에 대한 분노가 넘쳐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번 러시아군의 패퇴는 지난 2월 24일 전쟁 개시 후에 러시아에게 있어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라는 지적이 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심지어 팔로워 40만을 보유하고 있는 텔레그램 계정의 한 관리자는 러시아 차기 대선을 언급하면서 2024년 선거에서는 결코 푸틴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는 이들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뉴욕타임스는 밝혔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푸틴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거죠. 자, 지금 상황에서 최대의 관심은 러시아군의 패퇴 소식을 과연 푸틴이 언제 인지하게 될 것이며 그에 대해서 어떻게 푸틴이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더 타임스는 현지 시간으로 11일 우크라이나전에서의 러시아 대패는 푸틴이 위험한 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가안보회 그러니까 NSC 의장인 올렉시이 다닐로프의 말을 인용해서 러시아가 이렇게 패배를 지속한다면 푸틴이 또 다른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다닐로프 의장은 이어서 우리의 임무는 러시아가 더 이상 이웃 국가들을 공격할 수 있다는 생각조차 갖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의 이익이 끝나는 곳에서 우리의 반격도 끝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의를 불태웠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러시아가 궁지에 몰리면 몰릴수록 푸틴은 위험한 전쟁을 구상할 수도 있다는 점이죠. 푸틴이 이미 러시아의 주권이 영향을 받는다면 러시아는 지체 없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 수차례 주장을 해왔는데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투에서 지속적인 패배를 당한다면 푸틴이 결국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타임스는 푸틴이 핵 옵션 외에도 키이우를 향해서 대규모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 그러면서 이는 러시아 내 강경파들의 요구이기도 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더 타임스는 그러면서 푸틴에게 좋은 선택지는 이제 거의 없어졌다 이렇게 밝히면서 러시아의 독재자 푸틴이 가장 나쁜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바랄 뿐이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특수 군사작전이라 설명하면서 러시아인들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는 전략이 핵무기를 사용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확장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벌써 러시아 국영TV의 뉴스에서조차 지난주를 전쟁 시작 이후에 가장 어려운 한 주였다라고 묘사할 정도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실체는 조금씩 러시아인들에게도 베일이 걷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푸틴에게는 딜레마입니다. 핵무기를 사용하고 싶어도 그 전제는 러시아인들의 전폭적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전에서 계속 밀린다면 이 러시아인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그 실체를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이건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바스 갈라모프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지금같이 계속 몰아붙인다면 크렘린궁 내에서도 푸틴의 재신임을 묻게 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뉴욕타임스에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크라이나군의 승전보는 러시아의 정계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